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임장과 수익성 분석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 임장에 대해서 소개하겠는데요. 모든 부동산 경매 물건의 공통적인 현장 조사 요령을 물건의 현황과 입지 분석으로 나누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의 현황 관련해서 토지 부분은 면적이라든가 도로 조건, 경사도, 토지의 형상, 지목이라든가 공시지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건물 관련해서는 준공 일자라든가 연면적, 용도, 구조, 건폐율, 용적률, 층수, 주차 시설 등이 주요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에서는 지역을 분석하거나 주변 환경이라든가 근린 상가일 때는 상권 분석, 그리고 교통, 그리고 도로, 진입로 도로의, 그리고 유동 인구라든가 주변의 최유효 이용 여부,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이 우리가 임장 시 주요 확인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있는 물건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임야 경매 물건인데요.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유치권자는 만날 수 없고 유치권자의 점유 대신 호박이 점유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종목별 분석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용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자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인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세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중개사무소는 적어도 2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곳의 방문을 통해서 가격 조사 시 그 한 곳의 가격이 정확한 시세가 아닌 개인적인 선호, 호불호에 따른 가격으로서 비정상적인 가격을 조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복수로 크로스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도자 측면에서의 가격과 매수자 측에서 가격을 조사한다면 좀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라든가 월세, 거래 동향 또는 빈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호가와 실거래가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호가 중심의 가격인지 거래를 수반한, 동반한 가격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단지 규모, 층이라든가 향,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생활 편의시설 등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관련해서는 관리비 연체 유무 여부도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금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는 미처 지적정리의 미완료인 경우의 상태에서 경매에 나오면 대지권 미등기 물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권 미등기 사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주택에 관련해서 임장 요령을 소개하면 역시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정형화된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세 조사를 좀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고요.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주차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도로 조건은 최소 4m 이상, 6m 이상이면 더더욱 좋고요. 향은 실제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남향이 좋으나 재건축 시에는 일조권 등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북쪽의 도로를 접하는 주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땅의 모양은 반듯한 정방향인지 길게 바른 장방향인지 아니면 가느다란 세장향인지 아니면 앞집 도로에 숨어있는 자루형 땅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에 편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건물주가 구청에 신고될 당시의 용도 이후에 건축 허가 이후에 불법으로 개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불법 건축물로서 이행 강제금 대상인지 그 다음에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전원 주택 단지 물건이 경매 나온 예인데요. 실제 그 물건의 앞에서 임장,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슬라이드 자료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근린시설의 임장 시 유의할 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권의 형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아주 꼼꼼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방문은 주중에도 방문하고 주말에도 방문하고 그리고 주간에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즉 퇴근 이후에 상권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중에 야간이 어떻게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 주변 상가들의 임대료라든가 권리금 그리고 유동인구, 주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철 출구의 방향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아파트 퇴근 시에 주동선로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권의 희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배우 세대수는 충분한지 그리고 경쟁 업체인 대형 상가, 마트의 입점 여부라든가 그리고 역시 주차 대수라든가 관리비, 연체 의무 그리고 상가는 경매 물건이 나오면 유치권이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실제 유치권의 성립 여부 있는지 즉 허위 유치권은 아닌지 진성 유치권 유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꼬마 빌딩이 경매에 나온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물건의 진입로를 보면 바로 우리가 일방 통행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쌍방 교류이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방 통행일 때는 동선에 주차 동선에 차량의 이동 동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물건은 예정 물건으로서요. 강남역 11번 출구 뒤편에 있는 꼬마 빌딩이 되겠는데요. 이 물건은 지난 2024년 6월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된 물건으로서 아마 실제 법원에 매각길이 공고되는 시점은 내년 2, 4분기 이후 2025년 2, 4분기 이후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 물건의 감정가는 약 120억대의 물건이 되는데요. 준공된 지는 2020년도로 가장 최근에 지은 신축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1층과 2층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3층, 4층, 5층은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이런 연유인지 두 곳의 회사에서 각각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서는 창호, 그리고 또 한 곳에는 미장 등의 이유로 약 10억 원이 좀 넘는 11억 원에 좀 못 미치는 금액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유치권 행사 중인 포스터가 있는 물건의 임장 시에는 유치권 주장자들은 반드시
인적사항, 즉 누가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공개를 하고요. 진성유치권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임장 시 이분들과 인터뷰 통해서 유치권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유치권자가 실제 현장을 사실상의 점유를 하지 않고 포스터만 부착을 해놨다. 그러면 포스터상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유치권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권리 분석 중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크게 농지와 산지로 나뉘는데요. 농지는 여느 부동산 경매 물건 중 유일하게 취득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부동산은 남녀노소 성별을 불문하고요. 누구나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경매는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소유자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농지 낙찰 시에는 반드시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농지 소재지 시 읍면 동사무소 또는 상급 기관일 때는 시청이나 구청의 농지 담당자를 통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농지, 즉 지목도 농지이고 현황도 농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목과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목은 논밭, 과수원 등 농지인데 현황은 공장이라든가 또는 식당 등 이런 용도로 불법으로 전용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 따라서는 농지증 발급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지자체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농지증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 특히 농지상의 분묘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농가주택이 있는데 이 농가주택에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농지 소재지 담당자로부터 농지증 발급상의 애로사항 여부, 실제 원활하게 발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 관련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바로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지적도상 맹지이냐 아니면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냐 아니면 비록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현황상으로 인접 토지, 이웃 토지를 통해서 도로가 확보되어 있냐에 따라서는 가격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꼭 임장 시 도로의 접근, 도로의 개설 여부 등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땅의 모양이라든가 고저차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치 않지만 농지에 분묘를 조성한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01년 1월 12일 이전,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사실상 후순위 분묘를 관리하면 그 존속기간도 없고 그리고 지료 청구도 난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농지상의 분묘의 조성 시점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조성된 분묘는
최장 60년, 최소 30년에서 1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유한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2021년 1년에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분묘에 대해서도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 상해 고압선이 지나가는지 고압선 유무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실제 농지 경매가 나온 물건이어서 임장을 갔더니요, 지목도 밭이고 현황도 그림에서 보듯이 채소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지 경매 물건은 비록 아무 연고가 없는 외지인일지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례는 지목은 밭입니다. 지목은 밭인데 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밭 위에다가 고물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꼭 우리가 응찰하기 전에 이 부동산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농지 담당자를 만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례 물건은 다행히 농지 담당자가 전향적인 의견을 필요합니다. 즉 농지증 발급이 거절을 하진 않고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수 있다라는 면담 결과에 의해서 이 물건은 낙찰 후에 소정의 기간을 거쳐서 원상 복구를 하였습니다.